얘가 18mm 화각이고 20mm 화각이라서 2mm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긴 있지만 손떨림 보정을 둘 다 껐을 때입니다. 또 여기는 지향성 마이크가 지금 탑재돼서 이 카메라의 뒤쪽에 후면에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마이크 방향 설정이 후면으로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와인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의 제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가 쓰는 카메라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오프라인에서 직접 물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재생 목록 중에 제품 소개란을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트레일러 후기 영상도 제가 올렸었거든요. 제가 쓰는 제품들, 뭐 트레일러가 됐든 아니면 카메라가 됐든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실사용 후기를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소니 카메라, 여기 소니 GV1F랑 소니 GV1 Mark2 이 두 가지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GV1이 아주 예전에 나왔었죠. 근데 GV1을 가지신 분은 이 GV1 Mark2를 새로 구매하시는데 전혀 주저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소니 GV1에서는 렌즈 자체가 24에서 70mm 화각이었는데 이번에 Mark2에서는 18mm에서 50mm 화각으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찍는다는 거는 거의 셀프로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24mm, 70mm 같은 경우에 남을 찍어주는 용도로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거를 들고 팔로 이렇게 나를 셀피 촬영을 했을 때는 대갈 장군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GV1F를 계속 쓰고 있었어요. 1년 넘게 쓰고 있었는데 얘가 20mm 단렌즈거든요. 얘의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GV1보다는 얘가 훨씬 나아진 상태거든요. GV1에서 GV1 Mark2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화각도 차이가 나지만 충전 단자가 그때는 마이크로 5핀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GV1F부터는 USB-C로 단자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삼각대 위치가 지금 GV1F나 GV1 Mark2나 이 한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터리 단자를 이렇게 열어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SD카드를 빼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GV1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대 거치대가 이 뚜껑을 막고 있어서 항상 이걸 분리해야지만 얘를 교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GV1F 때부터 훨씬 편리하게 된 상태입니다. 또 소니 GV1 Mark2는 접사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18mm 화각일 때는 5cm 거리까지 접사 촬영이 가능하고 50mm일 때는 15cm까지 접사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 시네마틱 촬영 기능이 있어서 시네마틱 촬영 버튼 하나 누르면은 얘가 아래 위로 영화 상영 비율로 바꿔주면서 여러 가지 촬영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이 전혀 필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 유튜브 채널이 영상미를 추구하는 유튜브 채널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영상미를 추구하는 유튜버 분들이 쓰신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또 GV1에서는 사람만 트래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과 동물을 다 트래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설정하면 고양이라든지 강아지 눈동자에 맞춰서 이렇게 트래킹이 가능해요. 반려동물 유튜브 찍으실 분들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 겁니다. 또 여기는 지향성 마이크가 지금 탑재돼서 마이크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요거는 GV1F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요거는 제가 따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V1 때는 24mm, 70mm 화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18에서 50, 그러니까 망원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얘가 50mm까지는 줌을 땡기지만은 4K 기준으로 했을 때 1.5배, 75mm까지 디지털 줌으로 또 더 땡겨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찍을 수 있는 범위는 75mm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화질 저하가 많이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GV1이랑 GV1 Mark2를 제가 살짝 비교를 해드렸는데 얘들은 고민할 거 없이 GV1 사신 분들은 얘는 그냥 처분하시고 Mark2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미 약간은 업그레이드 된 상태인 GV1F를 쓰고 있었거든요. 얘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이 20mm 단렌즈예요. 렌즈가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렌즈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렌즈 캡을 항상 보관을 잘 하셔야 돼요. 이 GV1 Mark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면은 자동으로 렌즈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닫으면은 바로 이렇게 렌즈 캡이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이거는 되게 편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걱정인 게 얘는 단렌즈라서 여기 렌즈를 닫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냥 보통 안경 닦기로 여기를 한 번만 훔쳐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꽤나 커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제가 깨끗하게 다 닦을 수 있을지 지금 조금 고민이긴 해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왜 밖에서 이렇게 이거를 들고 찍는데
좀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사람 많은 곳에 잠깐 들어가는 장면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공항 검색대 같은 데서 지나가는 모습을 잠깐 찍고 싶은데 보통 공항 검색대는 촬영을 못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얘를 들고 가면은 누가 봐도 이거 찍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에 붉은색 렌즈 제가 찍는다고 이렇게 누르면 여기 붉은색이 들어오죠. 얘는 없앨 수가 있어. 이 안에 설정에 들어가서 만일에 제가 이 설정을 날린다고 해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렌즈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촬영한다고 인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설정을 없애고 제가 만일에 그냥 이렇게 가방 같은 데 걸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이 찍는 줄 몰라요. 얘가 오프돼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좀 촬영이 애매한 곳에서 촬영을 시도할 때 GV1F가 훨씬 더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GV1 마크2가 나온 지가 지금 1년이 다 돼 가거든요. 이제 동안 안 샀던 이유가 얘가 쓰기가 더 편하더라고. 저 혼자 찍을 때는 얘가 18mm 화각이고 20mm 화각이라서 2mm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긴 있지만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얘가 렌즈가 단렌즈라서 오히려 저 혼자 이렇게 셀피로 유튜브 찍기에는 훨씬 더 좋아요. 제가 보통은 이 삼각대 그립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면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런 배터리가 충전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삼각대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 조절되는 삼각대도 있고 그런 걸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 18mm와 20mm 차이가 저한테 유의미하게 크게 작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렌즈가 오히려 사람들 시선에도 조금 덜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고민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 GV1F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GV1 마크2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18mm 조금 더 광각인 면도 있지만 50mm까지 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저 멀리 뭐 고성이나 아니면은 예쁜 뭐 건물들 유럽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있잖아요. 찍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있는 장소에서 찍으면은 조그맣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편집하면서 이렇게 당겨 놓을 때가 있는데 그럼 화질이 많이 깨지더라고요. 조금 아쉽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조금 멀리 있는 사물을 찍어도 제가 줌을 당겨서 미리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는 20mm와 18mm 2mm의 차이지만은 이게 정말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카메라가 GV1 마크2고 위에 카메라가 GV1F입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톡을 같이 놓고 자, 이렇게 똑같이 놓고 둘 다 손떨림 보정을 오프로 해볼게요. 둘 다 오프되어 있습니다. 손떨림 보정이. 이 상태에서 샷을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둘 다 손떨림 보정을 온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가 손떨림 보정을 둘 다 똑같이 온을 했을 때의 느낌입니다. 조명 삼각대가 지금 이렇게 요 지점에 있는데 GV1 마크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폭이 넓게 보이죠. 자, 지금 이게 손떨림 보정을 둘 다 껐을 때입니다. 왼쪽에 보면 삼각대가 지금 조금 더 넓게 삼각대가 다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도 GV1 마크2가 조금 더 넓습니다. 그리고 둘 다 손떨림 보정을 켰을 때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GV1 마크2가 조금 더 넓게 있죠. 그리고 GV1 쪽이 조금 더 당겨져 있습니다. 마크2가 원거리가 조금 더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GV1과 GV1 마크2의 차이처럼 24mm와 18mm의 엄청난 큰 차이는 없어요. 18mm와 20mm 차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저는 얘는 단렌즈지만 얘는 렌즈가 이만큼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 2mm 차이가 이 렌즈 길이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정말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이거를 제품을 구매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카메라 위치가 똑같은 상태에서 약 2mm의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작은 테이블에서 저 혼자 먹는 거를 찍는다든지 와인을 마신다는 걸 찍을 때 같은 거리, 짧은 거리, 테이블 안에서 거리에서 찍을 때 18mm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망원 렌즈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느낌도 제가 좋아서 얘를 선택했지만 20mm보다는 18mm가 좀 더 광각으로 넓게 잡히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꺼낸 김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게 소니에서 나온 오리지널 윈드 스크린이거든요. 얘를 이 카슈에다 끼우면은 바람은 막지만 얘가 아무것도 못해요. 오리지널 윈드 스크린을 장착하면 여기 위에 아무것도 놔두지는 못하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스몰링사에 이 사제품을 끼우는데 그러면 이 콜드슈가 생겨요. 여기 콜드슈에 조명이나 마이크 같은 걸 제가 끼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GV1F 때 이거를 샀지만 한번 제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를 더 샀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다른 가방에서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내일 중고로 판매하는데 이것도 같이 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이 오리지널은 안 써요. 이렇게
타 제품을 장착을 하고 이런 마이크라든지 마이크 수신기를 이렇게 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조명을, 야간에는 조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조명을 설치해서 짜잔 이런 식으로 위에 다른 거를 콜드슈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린다고 했던 지향성 마이크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도 지향성 마이크 들어가 있어요. 이 자그마한 카메라에 마이크 부분이 이만큼 크잖아요. 여기에는 지향성 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소니 GV1F에도 똑같이 지향성 마이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큰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얘는 그냥 모든 곳에 소리를 다 그냥 수음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제가 좀 시끄러운 장소에 갔다든지 아니면 시끄러운 뭐 카페나 이런 사람이 많은 곳에 아니면 음악이 흐르는 곳에 갔을 때는 제 목소리보다는 전체적인 소리를 수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마이크를 차고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제 목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를 샀는 거는 이 지향성 마이크가 방향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전체를 할 수도 있고 전방을 할 수도 있고 후방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좋은데 거기에 제일 좋은 게 오토로 해서 목소리가 나오는 대로 얘가 수음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서 제가 이거를 사게 됐거든요. 왜냐면 이 GV1 마크2를 제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모임에서 이번에 독일 여행을 가게 됩니다. 제가 어차피 가서 또 봉사도 하고 유튜브도 제가 찍고 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한 대 보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9명이 여행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 혼자 있을 때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제가 얼마든지 제가 상황에 맞게 소리 조절을 할 수가 있어. 이 마이크에 노이즈 감소 기능도 있고, 그래서 혼자 찍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통 4-5시간, 6시간이면은 마이크가 배터리가 다 떨어져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9명과 같이 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제가 사용할 수 없다고 설정을 하고 제가 이걸 찍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소음을 다 들어가게 되는데 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의 사람의 방향에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인텔리전트하게 그 수음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편집 포인트에서 엄청나게 큰 결과물 차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이 지향성 마이크의 성능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이크 방향성 오토로 할 수도 있고 마이크 방향성 전면으로 할 수도 있고 모든 방향 그리고 후면 자동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전면으로 해볼게요. 자, 지금 전면으로 마이크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이 카메라의 뒤쪽에 후면에 있는 상태예요. 이 수음이 되는 거 제가 일부러 크게 말을 안 할게 그냥 조용조용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이크 방향 설정이 후면으로 돼 있어요. 제 방향으로 돼 있는 거죠. 아까 전면하고 후면하고 이렇게 설정이 돼 있을 때 이 목소리가 얼마나 더 잘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방향 설정이 모든 방향에 설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토로 설정되어 있고 저는 지금 마이크의 후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고 제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메라 반대편에 앞쪽으로 와서 지금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전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이크 방향 설정이 오토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이것도 될지 모르니까 제가 지금 카메라 옆면에 있어요. 지금 바로 옆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목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얘를 살까 말까 영상을 본 것만 해도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웬만한 IT 유튜버들 유명하신 분들 거 다 봤고 그 안에서 이 지향성 마이크 설정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걸 제가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여행에 이거를 선택하게 된 게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망원 렌즈 당겨서 찍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18mm 제가 셀피를 찍을 때 조금 더 화각이 넓게 나올 수 있다는 장점, 그것도 있고 그 다음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 지향성 마이크의 방향 설정을 오토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세 가지가 사실 제가 이 GV1F에서 GV1 마크2로 넘어오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GV1F 때는 오토포커스가 콘트라스트 오토포커스였지만은 지금은 콘트라스트 오토포커스에 위상차 오토포커스가 들어가면서 하이브리드 오토포커스로 바뀌었거든요. 원래 소니가 이 초점 잡는 게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더 좋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게 또 한 번 더 하이브리드 오토포커스로 훨씬 더 발전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이 GV1F도
GV1 마크2와 같이 사람과 동물 트래킹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능 차이는 크게 많이는 있지는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룩이라든지 뭐 피부를 뽀샤시하게 하는 소프트 스킨, 아니면 이 버튼 한 번으로 배경을 흐리게 하는 4K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이 GV1F와 GV1 마크2가 거의 같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 차이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그게 이 두 개 차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GV1에서 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 아무것도 하실 것 없이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소니를 야간에만 찍어요. 레스토랑 같이 이렇게 좀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와이너리 갔을 때, 셀러에 들어갔을 때 있죠. 어두운 곳에 갔을 때만 얘를 찍게 됩니다. 왜? 얘가 소니 1인치 센서거든요. 낮에는 저는 거의 대부분 고프로로 찍게 됩니다. 지금 이 방향에서 찍고 있는 게 고프로거든요. 빛만 충분히 있는 곳에서는 찍기가 고프로가 제일 편해요. 자, 어쨌거나 오늘 제가 실사용하고 있는 이 GV1F와 새로 구매한 GV1 마크2에 대한 비교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튜브를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실사용 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실사용 후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와인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